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두 번째, TSMC를 활용한 강력한 이종 접합 패키징이 불러온 괴물이 바로 H100이라는 사실입니다. 엔비디아는 전통적인 TSMC 파운드리 고객이에요. TSMC는 태생부터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1987년도에 창업될 그때부터 파운드리 서비스로 시작을 했던 회사가 바로 TSMC예요. 오랜 업력에 걸맞게 수만 개의 기업의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IP들을 또한 보유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TSMC가 파운드리의 절대 강자인 이유는 TSMC가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폭넓은 반도체 제조 생태계를 갖추어 놓았다는 점 또한 굉장히 강력한 유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TSMC는 IDM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태생이 파운드리다 보니까 설계는 고객사들이 해주죠. 제조는 넘사벽이죠. TSMC가 워낙에 제조를 잘하니까요. 그리고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세계적인 OSAT 업체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TSMC가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바로 TSMC가 강력한 이유입니다. 강력한 제조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 TSMC는 여러 강력한 패키징 업체들과의 협력을 맺고 있고요. 이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강력한 이종접합 패키징 기술을 구축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종접합 패키징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5D 3D 패키징 통틀어 가지고 이제 이종접합 패키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종접합 패키징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다른 칩을 한데 묶어서 하나의 칩셋으로 만들어내는 첨단 패키징 기법이 바로 이종접합 패키징이에요. 그렇다면 이 TSMC의 이종접합 패키징 기술이 엔비디아와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TSMC의 이종접합 패키징의 네이밍인 COWOS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2012년부터 적용돼 왔던 TSMC의 강력한 2.5D 패키징 기술입니다. TSMC의 COWOS가 엔비디아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2016년 알파고의 등장과 함께 딥러닝과 머신러닝이 화두로 떠올랐거든요. 그때 엔비디아에서 내놓은 서버용 GPU가 있습니다. 바로 파스칼 아키텍처 기반의 엔비디아 테슬라 P100 GPU를 생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부터 TSMC의 이종접합 패키징인 COWOS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P100 GPU의 사진이거든요. 가운데에 엔비디아 GPU 칩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위아래로 4개의 검은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바로 HM2가 탑재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중앙 코어 부분에 TSMC의 COWOS가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GPU와 HBM 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TSMC의 이러한 COWOS로 인해서 GPU 칩셋의 바로 옆에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을 조합할 수가 있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용 GPU의 연산 성능 향상에 지대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안 그래도 외장 GPU 업계에서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서버용 GPU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데에는 TSMC의 강력한 이종접합 패키징 기술이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AI 연산이 보편화되면서 GPU 본체하고 GDDR의 조합만으로는 넘치는 연산량을 커버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버용 가속기의 트렌드가 GPU 플러스 GDDR이 아니라 GPU 플러스 HBM 조합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젠 하나의 칩셋 안에 코어와 메모리를 함께 패키징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기능을 하는 서로 다른 반도체 칩을 한데 묶어 하나의 칩셋으로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이종접합 패키징 기술이 필요합니다. TSMC는 엔비디아에게 최적화된 칩셋 제조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COWOS를 통해서 말이죠. 자, 다음은 엔비디아 H100의 모습입니다. 최신 GPU죠. 위아래로 무려 6개의 HBM 섹터가 보이죠. 바로 이곳에
SK 하이닉스의 HBM3가 탑재가 되는 겁니다. 만약 SK 하이닉스의 HBM3가 없다면 H백의 강력한 성능도 제대로 발휘가 될 수가 없다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엔비디아와 TSMC의 조합은 세계 최강의 서버용 GPU 가속기 H100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엔비디아를 AI 반도체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쿠다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장악에 이은 TSMC의 제조기술 선점을 통한 하드웨어 성능까지 장악을 하면서 엔비디아는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 무자비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시장의 제왕으로 포지셔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포지셔닝은 굉장히 무서운 힘을 발휘하거든요. 외장형 GPU 시장은 크게 엔비디아와 AMD가 양분하는 구조예요. 거기에 최근 인텔이 숟가락을 살짝 얹으려고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2023년 1분기에 현재 AI 가속기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시장에서 84%를 차지하면서 경쟁자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절대 강자로 군림을 했습니다. 괄목할 만한 것은 2022년 하반기에 가속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인텔의 점유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4%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텔을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잠시 뒤로 밀어두고요. 반면에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업체인 AMD의 점유율은 12%에서 정체되어 있어요. 이런 결과값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엔비디아가 가속기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확실하게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아까 설명드린 쿠다 생태계와 강력한 이종 접합 패키징을 통한 업계의 최고 성능을 확보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일단 엔비디아는 애초에 GPU 전문 기업으로 탄생을 했죠. 또한 GPU의 병렬 연산 성능이 AI 연산에 특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장 빨리 눈치챈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GPU 아키텍처를 기본으로 해서 병렬 연산 성능에 특화된 GPU 가속기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상황은 인공지능 성능 향상 이퀄 엔비디아 GPU라고 하는 공식을 은연중에 고객사들과 잠재 고객들에게 심어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2023년 1월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져서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날아올랐던 두 개의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엔비디아였고요. 하나는 TSMC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챗 GPT 모먼트가 불거지면서 빅테크들이 생성형 AI 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빅테크들이 이제 선제 투자에 나섰는데 서버용 GPU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골고루 수혜를 보았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2023년 1분기의 최종 승자는 두말할 것 없이 엔비디아였습니다. 시장에서 이미 생성형 AI 연산에 특화된 GPU는 엔비디아 H100이라고 하는 인식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아무리 경쟁사에서 좋은 제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좋은 전략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선두업체가 쌓아놓은 시장의 신뢰는 쉽게 깨지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이 관련 시장에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라면 시장의 신뢰라고 하는 이 해자는 더욱 깨지기가 쉽지가 않죠. 게다가 불황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황인 와중에 생성형 AI 시장이 갑자기 터지기 시작합니다. 막 개화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기술이에요. 지금 기업들은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고객사들이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개화했다가 급격히 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불안한 시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과 안정적인 성능을 원한다라는 거죠. 확실히 성능이 검증되어 있고 충분한 공급 능력을 갖추었으며 사후 지원이 용이한 기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쿠다 플랫폼을 통한 안정적인 개발 환경과 최적화를 지원하고 TSMC의 생산 능력을 통해 안정적인 칩의 공급이 보장된
엔비디아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더 이상 게이밍 GPU 기업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채굴기 기업도 아니에요. 이제 엔비디아는 명실상부한 AI 반도체 기업이 되었고요. 또한 데이터 센터용 가속기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 171% 성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성공적인 변모가 가능했던 데에는 쿠다 생태계 구축을 통한 시장 지배력의 강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TSMC의 강력한 이종 접합 패키징 기술을 활용한 강력한 성능의 서버용 GPU 공급 능력을 확보한 것도 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장의 신뢰를 통한 헤게모니 유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AI 가속기 시장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상황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쉽게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입니다. 경쟁사들은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 시도를 통해 도전에 도전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관련 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서 여러분께 발빠르게 전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